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의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부분은 문학과 관련이 깊은 작품 감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학 접근법이다, 아니면 문학 감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신 문제에도 꽤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론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 자체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재적 관점은 말 그대로 작품 안에 있는 화자의 정서라든지 태도라든지, 시로 얘기를 하면 시어의 의미를 따진다든지, 운율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재적 관점이 있고, 그 작품 바깥 요소들을 살펴보는 외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즉 외재적 관점에서는 작가에게 초점을 맞춰서 감상을 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 작품을 지은 시대적 배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대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있고요. 이 작품을 보게 되는 우리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독자 입장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울러서 외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크게는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론만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이용을 해서 이 작품 감상론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작품을 보면 이육사의 절정 많이 들어보셨죠? 딱 보면 시가 어떻습니까?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네.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어. 시상 전개가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리고 매운 계절이라고 하는 시어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매운 계절. 또 보니까 뭔가 북방으로 휩쓸려 갔는데 또 고원까지 지쳐서 뭔가 계속 이동하는 느낌이죠. 자, 그리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해서 여기서 서리빨 칼날진 그 위는 절정이라는 제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또 여기에서 뭔가 마지막 이러매를 기준으로 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화자가 눈 감아 생각해 본대. 뭔가 깊이 있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하는 역설법을 사용을 하면서 화자의 이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다 얘기한 얘들은 내재적 관점에 해당되는 감상론이 되겠습니다. 이 내재적 관점은 절대론이다, 구조론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작품 자체가 아닌 외재적 관점에 입각한 감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육사라는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인 저항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육사가 이 작품을 지었을 때,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때 저항 시인이니까 이 시를 통해서 뭔가 저항 의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 라든지, 이육사가 어렸을 때부터 한문학 교육을 받았다던데 한시 시상 전개를 이 시에도 적용시켜서 기승전결이라는 시상 전개로 시를 썼나 봐 라든지, 아니면 이육사가 이름이 원래 이원록인데요. 이육사로 유명하잖아요. 이육사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방에 갇혔을 때 그 수임 번호 264번을 호로 정하면서 그 이름이 굳어져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뭔가 진짜 독립의지를 하려는 그 의도가 이 작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네 라고 감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가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 작품을 보게 된 거죠. 이거는 외재적 관점 중에서도 표현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육사를 알게 되면 이육사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보니까 그냥 내재주의적 관점만 봤을 때하고는 좀 또 다른 그런 감상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가 1940년대예요. 1940년은 특히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순환이 좀 심할 때예요. 엄청 힘든 시기를 살았던 그 시절에 이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1940년 그때 우리 너무 민족의 순환이 심할 때잖아. 그때 이 작품이 나온 거 보면 절정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민족의 순환이 가장 높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40년대 우리 민족의 순환을 진짜 말 그대로 매운 계절이다, 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다, 서리빨 칼날진 그 위다 라고 하면서 그 시구에서도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더 집어넣어서 일제강점기 너무 힘들었어, 우리 민중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시는 마지막 역설법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애쓴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이 시에 다 포함되어 있어 라고 감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반영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을 접하게 되는 독자가 되잖아요. 그럼 독자 입장에서 뭔가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시를 읽으니까 참 부끄러워지네? 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 시적 과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진지하게 뭔가 고민을 하는 듯한 이 식구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꼈어. 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든지, 뭔가 독자 입장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작품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감상하게 되면 독자의 측면에서 이 작품을 감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효용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지셨나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심한 예를 들었는데, 이제 문학 작품은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을 봤을 때 감상하는 방법이 시적 화자, 아니면 소설에서는 서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작품 자체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의 생애와 관련을 지어서 작품을 좀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작품 밖에 있는 외재적 관점 중에서도 작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감상하려고 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은 어떤 거냐면 5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질적인 감상 이론을 고르시오, 아니면 가장 조금 색다른 감상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4개가 모두 다 내재적 관점인데 하나만 외재적 관점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다른 건 외재적 관점이겠죠? 자, 혹은 다 5가지가 외재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표현론이 나왔고 나머지가 다 반영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건 표현론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 감상 이론에 대해서 좀 배워놓고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문학 작품을 볼 때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